제13회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맡은 신다혜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 아래 알곡이 무르익는 좋은 계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재난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도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효수계화운동본부 김삼열 이사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못해서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공모전에는 몇 분이나 참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전부 쉬고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학생들 일반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효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3년째 효사랑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는 무엇인지요? 효는 그 모든 종교가 다 핵심이 효입니다. 그리고 인간 삶의 근본도 효고 인류 사회의 제일 기본 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효를 잘하면 효를 잘하는 사회가 행복하고 또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가 만약에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면 역시 세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는 행복을 짓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효사랑 글짓기를 그 효 운동본부의 일환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효사랑 운동본부의 27년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볼까요? 네, 그러면 27년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처음에 김수환 추기경이나 유달령 박사,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세계 원로들이 그 21세기 화두가 효고 그 효로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21세기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석학들의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효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한번 우리 같이 바라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수년 동안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후원해 주신 사단법인 무궁화복지월드의 강병돈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번 해에도 무궁화복지월드의 진심 어린 후원과 격려가 있어서 제13회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을 원만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무궁화복지월드는 이웃과 사회를 봉사하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효 세계화 운동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우인으로 알고 지낸 우리 존경하는 김삼열 회장님께서 이기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우리 사회가 인간성과 도덕성이 상실되어 점점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유 덕목인 효사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속에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 개최 등 효 교육을 통해서 인간미 넘치는 또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이는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무궁화복지월드 인연과도 일맥상통하여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 세계화 운동본부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적인 효사랑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힘을 더 보태 나가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단일 민족이던 한국이 해마다 다문화 가정과 애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 구성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서울출입국 애국인청 서울통합위원회에서는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뵙기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 국가, 단일 민족 이렇게 한 나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벌써 우리 국가의 인구의 5%가 넘는 이런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유엔에서 지정한 단일 국가가 아니고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이런 정책과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제가 요즘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벌써 다문화 가정으로 4%, 중학교가 2%, 고등학교가 한 0.9%를 차지해서 한 150몇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 가족으로 일원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벌써 그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나서 군복무를 하는 친구들이 2019년에 3,000명, 그 다음에 2022년에 5,000명, 그 다음에 2025년이 되면은 1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고 잘 케어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효사랑 세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효에 대한 글짓기 이런 대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느끼고 또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 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효사랑 본부 모든 임직원과 또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만나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기자협회 김용만 총국장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이 지금까지 13번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한국기자협회 총국장님을 모시고 참석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제가 들었듯이 효사랑 공모전 이 글짓기가 저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올해 13년째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13년 동안 이걸 몰랐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훌륭한 대회가 있다는 거를 진즉에 알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이렇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아는 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하지만 13년 동안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이 행사가 13회가 아니라 103회, 2003회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국장님의 고귀한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582명의 응모자가 참여해 근 600여 편의 응모작이 올라왔습니다. 정호승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심사위원들이 3번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33명의 수상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수상자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상을 수여한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3회 효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된 송희진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피란 의미에서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였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을 보필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녀들에게도 효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대상을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13회 효사랑 글짓기 고등부 대상을 받게 된 유세나입니다. 우선 제 글을 좋게 봐주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놀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글짓기를 계기로 부모님께 대했던 제 행동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글짓기를 통해 느꼈던 저의 마음을 잊지 않고 부모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공모전 심사평을 통해 수상자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대상에는 송혜진님의 화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 손을 잡고 용두산 공원을 내려오며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릴 때 왜 그렇게 우리를 때리고 혼냈어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그러자 아버지는 그러게 말이다. 그때는 무식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겠냐. 이미 늦은 것을. 라고 말씀하시며 한숨을 내쉰다. 문득 효도가 특별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처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아닐까. 때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사연은 언뜻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상처와 미움을 뒤로하고 먼저 다가선 용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법한 아버지의 과거를 용서하고 다시 손을 내밀었으며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효가 유대한 것은 내리사랑처럼 본능이 아닌 거슬러 올라가는 치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주원 님이 유독 할머니 냄새가 그리운 날들이 덜어 있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떠나가신 여름이 다가올수록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그토록 두렵던 그 노인의 냄새가 이제는 너무나 맡고 싶어지기에 다시는 그럴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골집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던 그분의 다정함이 간절하기에, 하지만 나를 감싸 안았던 할머니의 포근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둘러쌀 것이다. 서러운 일이 생긴 날이나 행복한 날이나 할머니의 그 온기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꽤나 오래도록. 이미 떠나가 버린 할머니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손녀의 마음을 수채화처럼 예쁘게 그려낸 글입니다. 누군가를 추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것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그 기억을 글로 기록하는 순간 사랑은 우리 삶 한켠에 다시 슬며시 자리하게 됩니다. 우수상 김현준 님의 엄마의 그늘은 찬란한 햇볕입니다. 엄마는 나에게도 한 무더기의 행복이 어디서 날아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 한 무더기의 행복은 오빠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와 스스럼 없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동안 이해 마찰로 인해 엄마와 나는 늘 대립 관계였다. 그러나 오빠 사망 후 인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엄마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언니들과 엄마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 마음에 들어하는 자식이 있다는 관계에 대해서 나는 새로운 사유를 하게 되었다. 늘 대립 관계를 이어져 온 딸 중에서도 나와 엄마 사이에는 통하는 길이 놓여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김현준 님의 엄마의 그늘은 찬란한 햇볕은 요려한 문체로 엄마의 고단한 삶과 그 삶을 바라보는 딸의 따뜻한 시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회한으로 가득 찬 한 여성의 삶이지만 그 그늘마저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딸로 인해 엄마의 인생은 다시 햇살처럼 밝아집니다.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더욱 소통하기 어려운 존재, 엄마. 그 사이에 부단히 길을 내려는 딸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우수상을 받은 황용련님의 시 내비게이션의 일부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따라가도 경고음이 자꾸 울린다. 이탈한 길은 새로운 길을 탐색하지 못한다. 기억의 주기가 더 많이 틀어지고 기억이 선택한 어머니와 기억을 선택하고 싶은 어머니가 충돌한다.
현재 위치는 언제나 안성로 77번지. 뒷마당에서는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옥상 위 장독대는 활짝 열려 있다. 또 다른 우수상을 받은 황용련님의 내비게이션은 어머니의 치매를 경로를 이탈한 내비게이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지도에 없는 길을 자꾸 탐색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고장난 내비게이션과 오버랩되어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어머니를 유심히 지켜보는 시선에는 잔잔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학생부 대상 고등부의 유세나 양이 쓴 이해하는 것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래도록 의문이 들었던 그곳은 동생의 유골함이었다. 얼마나 다녀갔는지 동생의 유골함 앞에 있는 발자국 스티커가 많이 달아 있었고 스티커의 종이가 울어 있었다. 선천적으로 아팠던 동생이 그곳에서는 아프질 않길 기도하며 납골 땅을 나왔다. 날씨도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응원하듯 해가 빛을 밝혀주었다. 학생부 대상인 유세나 양의 이해하는 것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솔직담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님의 슬픔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방황과 서러움을 이겨내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은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중등부 남궁지은의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직접 썼던 엄마 그림자라는 동시 가운데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내가 힘들 때 업어주어 길어지는 엄마 그림자. 엄마가 슬플 때 내 그림자도 길어져야지. 최우수상을 받은 남궁지은의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은 우연히 보게 된 엄마의 일기장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중학생이지만 정갈한 문체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각함과 동시에 엄마의 거짓말 또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보는 이를 미소 짓게 합니다. 가작이나 입성작들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 한 편 한 편 모두 효의 아름다운 실천이자 삶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번 공모전이 계기가 되어 효의 정신이 더 넓게 확산되고 곳곳에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